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일이 4월 1일인데 오늘 바로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병행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석 달간 6월 30일까지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CBDC 실거래가 테스트됩니다. 참가 희망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는 QR코드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의 지급과 수취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과 달리 이거는 사용처가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가 가능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모바일 페이를 쓰고 했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급하는 게 그 즉시 물건을 판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일종의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나중에 물건을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지급되면서 해당 수수료를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CBDC는 이건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다만 아날로그 지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변환됐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 페이하고는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테스트가 몇 번 더 진행될 텐데 다음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재한 토큰이 사용될 겁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개인 간 송금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 등 혹은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용도의 금융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연구 중이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절반이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 경에는 24개국이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는 나라가 5개국이나 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나라도 14개국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고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보통 평균 정도의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CBDC의 개괄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CBDC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매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도매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소매형이라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가 대형 상업은행은 물론 그 밑에 기업이나 개인들에게까지도 통용되는 CBDC를 소매형 CBDC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범용 CBDC라고도 불립니다. 반면에 대형 상업은행에게까지만 내려보내는 CBDC를 이를 도매형 또는 기관용 CBDC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형과 도매형 이외에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이 소매형과 도매형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소매형 CBDC를 개발하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청색으로 보이는 나라는 도매형 CBDC를 개발하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소매형 CBDC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도매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CBDC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추적 가능한 화폐는 상업은행까지만 내려보내고 상업은행 이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도매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건 반쪽짜리 CBD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은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소매형 즉 범용 CBDC를 선호하는 겁니다.
게다가 CBDC의 종류를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이런 소매형, 이거를 소액 결제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도매형은 거액 결제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매형과 도매형이 있으면서 이게 또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좌형이라는 건 은행이 단일 원장 방식, 즉 지금의 장부 거래 방식 같은 거를 취하는 게 계좌형입니다. 반면에 토큰형이라는 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같이 분산형 원장 방식을 취하는 게 토큰형입니다. 현행 전통금융에서는 장부거래, 곧 단일 원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탈중앙화폐에서는 분산 원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단일 원장 방식이라는 건 중앙의 집권적인 기구, 그게 중앙은행이 됐던 상업은행이 됐던 그쪽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고 관할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분산형이라는 건 중개기관이 없이 노드와 노드, 컴퓨터와 컴퓨터, 개인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분산 원장 방식입니다. 자, 이걸 기초로 CBDC 구조가 계좌 기반인 CBDC가 있고 또 하나는 토큰화된 토큰 기반 CBDC가 있습니다. 계좌 기반 CBDC 거래는 계좌가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는 것 외에 우리가 익숙한 상업은행 예금자 간 거래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금자는 웹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중앙은행에 수신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중앙은행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앙장부를 업데이트해서 사실상 거래가 확정되는 단일 원장 방식의 거래가 계좌 기반 CBDC입니다. 반면에 토큰 기반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 원장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부상에 기록을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디지털 화폐가 이동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토큰 기반 CBDC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 기반 CBDC라 하더라도 이 토큰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토큰 기반 거래는 이거를 추적 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진위 여부를 감식해내기 때문에 즉 추적 가능 화폐라는 건 한마디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하여튼 계좌 기반 CBDC건 토큰 기반 CBDC건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이 만드는 CBDC의 특징을 한번 보죠. 우리 한국은행이 만드는 CBDC는 한마디로 도매용과 소매용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은행의 CBDC는 이중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서 대형 상업은행에 내려보내면 대형 상업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기업가 개인한테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매형 CBDC와 소매형 CBDC를 아우르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행 CBDC 시스템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즉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공동 운영하는 통화 원장에서 모든 디지털 통화의 발행과 유통이 기록됩니다. 즉 중앙은행 분산 원장에도 기록된과 동시에 상업은행 분산 원장에도 똑같이 기록되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 원장은 참여자 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원장상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쓰임의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가들이 굳이 수작업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걸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층 계층 구조라는 건 지금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CBDC를 내려보내고 상업은행들은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그걸 담보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보내는 겁니다. 결국 토큰이라는 것도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추적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업은행들은 굳이 이런 걸 추적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즉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일반 상업은행에서 예금 토큰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추적 불가능한 기술을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일반 상업은행은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안심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강합니다. 또 하나는 분산 원장 기반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개인 간 전자지갑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BDC 시대에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CBDC를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혼합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혼합되냐? 토큰 기반과 계좌 기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러한 게 바로 한국은행 CBDC가 추진하는 예금 토큰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토큰형 CBDC는 마치 디지털 현금처럼 개별 토큰의 진위를 검증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계좌형 CBDC는 신원에 연계된 계좌 잔액을 업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의 방식을 그대로 따서 하는 게 계좌형 CBDC고 토큰형 CBDC는 계좌가 없더라도 이거를 현금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분산형 원장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CBDC를 토큰형 CBD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설계한 CBDC, 예금 토큰 등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활용하지만 은행이 이용자 신원 확인을 맡는 계좌 기반 이용자 관리와 결합을 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즉 토큰화된 예금 토큰도 결국은 계좌 기반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토큰의 이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면서도 거래 당사자는 은행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 익명성은 제한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한마디로 거래에는 토큰의 장점을 쓰지만 이게 계좌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 돈을 쓰는 건지 신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추적 가능 CBDC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합형 CBDC는 현금의 편의성과 계좌의 통제, 국가 차원에서 이 두 개의 장점을 조합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한국은행 CBDC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설사 안 되는 곳에서도 이걸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이 처음으로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를 보면 이 사진 중에 휴대폰끼리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되고 결제되는 기술입니다. 여기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NFC가 쓰이고 있고 또는 블루투스 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간에 CBDC를 주고받는 이런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CBDC는 설사 인터넷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국가나 지역에서도 바로 이러한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활용해서 통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후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일수록 이 CBDC가 들어가면 금융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 나라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서로 거래가 되고 송금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앙원장의 동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앙원장도 기록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의 기술 구현 방식으로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화폐 기술을 한국은행 CBDC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익명 송금, 그 다음에 국가 간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우선 영지식 증명이란 뭐냐면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그 사람이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영지식 증명 기술은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상대방에게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CBDC는 모의 실험에서 카카오의 그라운드X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으로 수행해서 블록체인 기반 CBDC를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 구현의 특징으로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QR 결제, 전자지갑 등을 통해 손쉽게 CBDC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고, 이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파우처를 구현한다거나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쿠폰 등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그 용도에 맞게만 쓰이면 자동적으로 결제되고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원장, 이걸 모니터리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외에 별도의 위성 원장과도 연계하는 실험도 파일럿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CBDC가 다른 유형의 통화들하고도 연계할 가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통화 시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될 겁니다. 달러나 원화 등 이런 법정 화폐와 더불어서 이런 CBDC,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서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한국은행 CBDC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종류의 토큰이나 화폐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모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술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해시 타임락 계약이라고, 이거를 활용해서 동시에 국가 간 결제를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최근에 이루어진 브릿지 기술, 즉 CBD, 서로 다른 CBDC 간의 브릿지 기술을 연결해서 서로 거래하고 결제하게 하는 기술 등등을 한국은행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른 CBDC와의 융합이나 표준화를 통한 거래 같은 걸 추진하는 이러한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BDC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미국이 왜 CBDC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거는 추적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